바퀴 외전인 레츠의 저세상 이야기 최신화 모음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개고기. 케로베로스를 보고 개고기를 우리는 받아들인다며 호워드는 칼을 짚어두는데요. 듀라는 이 장면을 보며 공주에게 잘 보고 즐겨보라고 말합니다. 호워드 칼에서는 전기가 흐르며 케로베로스를 공격하려 하나 쉽게 막아내는데요. 그리고 호워드의 검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고블린은 이게 뭔 일이냐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케로베로스 능력은 얼음이었으며 호워드의 전기 공격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블린의 머리를 또 다른 케로베로스가 씹어버리는데요. 고블린의 투구를 벗겨내고 십자 투구가 녹아내려버립니다. 이 케로베로스는 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네요. 2. 잇몸치기.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치는 것처럼 호워드는 얼어붙은 검으로 몽둥이처럼 후려버리는데요. 얼음 능력을 가진 케로베로스가 나가 떨어집니다. 호워드는 고블린과 함께 불과 얼음 케로베로스를 한 번에 상대하려 하나 뒤에서 레츠를 후려친 미노타우루스가 얼음 케로베로스를 죽여버립니다. 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멍멍이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미노타우루스는 불능력의 케로베로스를 잡고 휘두르는데요. 이 공격으로 호워드와 고블린은 일격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멈추지 않겠다 말하는 레츠가 등장하는데요. 듀라는 여기에서 리타이어 될 거라고 말합니다. 3. 지옥 4대. 미노타우루스에게 당한 호워드는 늑골이 부러졌으며 피를 토하는데요. 듀라는 이제부터 클라이막스라며 영혼이 털려버린 공주에게 놓치지 말고 보라고 말합니다. 중국 무술에 미쳐있는 레츠는 중국 해왕들이 모이는 대내대전을 생각하며 이곳은 지옥의 뇌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미노타우루스가 레츠에게 달려듭니다. 단숨에 품으로 달려들어 레츠는 근육이 없는 무릎을 까버리는데요. 미노타우루스의 뼈가 부러지며 레츠는 관절을 중심으로 중국 무술을 시전합니다. 뼈를 부러뜨리고 마지막으로 두부를 돌려차기로 후려치는데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1.8초였으며 미노타우루스는 쓰러지고 맙니다. 4. 깜놀. 듀라는 쓰러진 미노타우루스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레츠는 몇 살까지 살 생각이었는지 과거 중국 뇌대에서 유야무야 되었다며 100년 후 자신은 뇌대에 다시 올라 해왕이 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해왕을 노리는 내가 이런 요물에게 진리가 없다며 한마유지로는 물론이고 이곳에 싸웠던 오거에도 못 미친다며 이제 네가 내려와 싸우라고 듀라한에게 말하네요. 이 얘기를 들은 듀라한은 빠기칩니다. 5. 등장. 레츠가 빠기친 듀라한에게 빨리 내려오라 말하자 공주를 밀치고 듀라한이 내려오는데요. 듀라한은 시기를 보며 너랑 어울릴 시간은 없으나 이제 종막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이때 쓰러져 있던 호워드가 뒤에서 기습을 하려 하는데요. 어찌된 것인지 호워드 뒤로 가있는 듀라한은 창검으로 듀라한의 배를 뚫어버리네요. 공주에게 미안하다며 호워드는 공주의 이름을 부르고 공주는 호워드의 이름을 부르자 듀라한은 멜로드라마냐며 둘을 비웃습니다. 둘의 모습에 기분이 풀렸다는 듀라한은 레츠에게 다가갑니다. 6. 분석. 레츠는 호워드의 기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듀라한이 보여주었던 시계가 마법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듀라한은 눈치가 빠르다며 이 시계는 단순한 촉매제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바닥에 마술을 부리며 난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날아갔던 고블린은 호워드를 보며 출혈이 장난 아니라며 곧 죽겠다고 웃으며 말하는데요. 웃기지 말라 말하는 호워드에게 아직 살아있었냐며 너와는 다투었지만 함께 밥을 먹은 사이니 선물을 준다고 말합니다. 매기 아이템 상점에서 슬쩍 했다며 하이포션을 호워드에게 건네는데요. 고블린은 이걸 먹으면 창을 뽑아도 상처가 금방 아물 거라 말해줍니다. 하지만 호워드는 고블린에게 감사할 날이 왔다 말하지만 그건 공주에게 먹이라고 합니다. 7. 멋쟁이. 호워드는 로맨스 멋쟁이같이 내 최후의 부탁이라며 저한나 공주를 구해달라 말하는데요. 고블린은 그게 너의 일이냐 말하며 하이포션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병은 비싸지만 너에게 빌려준다고 말하는데요. 호워드는 씩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츠와 마주한 듀라한은 설명충이 되어 레츠에게 시간 마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듀라한은 일순간만 조작할 수 있던 시간 마법을 공주에게 대량의 마력을 흡수하여 이제 만물의 법칙조차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듀라한은 언데드는 태양 때문에 낮에 나올 수 없으나 시간을 조정하여 이제 영원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세계를 만들고 명왕이 될 거라고 하네요. 8. 지옥무술. 듀라한은 지금은 이 기술을 안 쓸 것이라 말하며 미노타우루스를 던져버리는데요. 그리고 무술 자세를 취합니다. 레츠의 주먹에 관절기로 잡으며 듀라한은 정권을 찌르는데요. 레츠는 정권을 막으며 서로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지옥 뇌대는 짭이었지만 듀라한의 실력은 진짜라며 레츠는 듀라한이 사용하는 고대중세전 장격투기를 인정합니다. 동과 서의 무술의 대결이며 듀라한은 눈을 노리고 레츠는 정권을 가격하는데요. 하지만 갑옷 밖으로 자국만 남으며 듀라한은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리에서 너가 쓰러뜨린 스켈레톤 스승과 같다며 듀라한은 지옥 무술을 퍼붓네요. 9. 신나서 때리는 듀라한은 숨을 안 쉬어도 된다며 무호흡 공격으로 레츠를 압박하는데요. 그리고 쓰러질 때까지 때려준다고 말합니다. 너의 스승도 방어를 하였지만 결국 인체의 한계에 달하며 나에게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는데요. 듀라한은 중국 무술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레츠에게 용서해달라고 해보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레츠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며 듀라한을 날려버리는데요. 하지만 듀라한은 망토로 레츠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듀라는 발을 쓰는 공격이 얼마만이냐며 발차기 공격을 하는데요. 레츠도 망토 뒤에서 발차기로 공격을 막으며 신발을 벗기 시작합니다. 10. 발기술. 신발을 벗은 레츠는 진정한 발기술을 알려준다고 말하는데요. 중국 4000년의 발기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겠다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피드와 파워가 떨어지고 있다며 듀라는 웃음을 보이는데요. 레츠는 듀라의 손가락을 발가락으로 잡고 장갑을 벗겨내버립니다. 마력으로 떨어진 손도 조종하는 듀라한은 강철 펀치를 날리나 레츠는 맞아가며 목에 공격을 하는데요. 처음 듀라한과 만났을 때처럼 듀라한은 목이 날아가며 니놈의 발차기 따위는 버드나무처럼 쉽게 받아넘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츠는 분리된 머리카락을 발가락으로 잡아 땅에 찍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 푸악. 푸악하고 피를 토하는 듀라한은 반대편 손으로도 공격을 하지만 레츠는 모두 막아버리는데요. 듀라한의 머리통은 나의 마법을 부술 줄 몰랐다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패배라고 인정한 듀라한은 마력도 모두 써버렸다 말합니다. 전사의 긍지로서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레츠는 뒤돌아서 걸어가 버립니다. 듀라한은 자신의 블러프에 걸려들었다며 최후의 수단인 피의 세례를 준비하는데요. 스켈레톤으로 만드는 게 아닌 피를 한 점으로 모아 레츠를 쏘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레츠를 죽이고 듀라한은 레츠의 육체를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고 말해버리네요. 12. 중국무술. 피의 세례 공격을 듀라한이 시전하나 레츠는 망토를 던져 피하고 듀라한 앞에 서 있는데요. 내 새끼는 중국무술을 계속 무시하였다며 빠기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듀라한의 얼굴에 정권을 날려버립니다. 자신의 야망인 언데드의 왕이 되는 것이 인간 따위에게 무너진다 생각하며 듀라한의 얼굴은 일그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듀라한이 벽에 처박히자 마력이 모두 떨어진 것인지 지옥내대에 있던 스켈레톤 관중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블린은 나락성이 무너진다며 호어드와 함께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13. 지진. 듀라한이 죽자 프라나연봉일 때는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나락성 인근에 있던 아이템 장수 매기 아저씨도 지진을 느끼며 듀라한이 패배한 걸 파악합니다. 어두운 증기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으며 나락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레츠는 스켈레톤으로 변해버렸던 스승의 영혼과 잠깐의 만남을 가지며 인사 후 탈출을 합니다. 새 남자와 공주는 지상으로 나오는데요. 올라오자마자 호어드는 쓰러져 버립니다. 기절한 호어드를 데리고 호어드가 가지고 있던 지도의 표시 장소로 고블린과 레츠는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4. 웨이크업. 깨어난 호어드에게 레츠는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걱정하는 표정의 호어드에게 공주는 옆방에서 자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줍니다. 중국에서 전해지는 회복요리를 먹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호어드가 기절한 사이 울창한 수해에서 뱀의 목을 따버리며 식재료를 구하고 이곳까지 도달하였다고 얘기해줍니다. 호어드는 레츠에게 감사를 표하며 무릎을 꿇어버리는데요. 국왕폐하께 안내하여 최상급 빈객으로 환대할 기회를 달라 합니다. 이에 레츠는 거절한다 한마디를 남겨버리네요. 15. 해왕. 빚을 갚았을 뿐이라며 사뿐히 걷고 있는 레츠는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는데요. 호어드는 앞으로 각자의 여행이 되겠다 말하자 레츠는 이 넓은 세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을 찾아 모두 이겨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중국 무술이 최강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어드는 예상외의 정보를 주는데요. 듀라한이 명왕을 자처하는 것처럼 이곳에는 해왕을 자처하는 자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레츠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 빠이. 호어드 그리고 공주와 레츠는 헤어지는데요.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며 감사를 표합니다. 호어드는 고블린에게도 자신과 공주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며 고블린 공도 다음에 환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데요. 기분이 좋은 고블린은 술을 많이 준비해 두라며 말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 되고 고블린과 레츠는 계속 걸어나가는데요. 이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나타납니다. 레츠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자 레츠는 니놈은 뭐하는 놈이냐고 말하며 경계합니다. 17. 도플갱어. 반대편에서 나타난 가짜 레츠는 자신은 너 자신이라며 미야모토와 싸움을 기억해내라고 하는데요. 넌 무사시와 승부 후 기나긴 환영을 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줍니다. 지금은 닥터 쿠레를 통해 치료에 성공하였으며 바키와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말하는데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자며 악수를 청하나 레츠는 볼따구에 하이킥을 날려버립니다. 니놈이 진짜 나였다면 발차기에 반응을 못할 리 없다며 난 중국 4000년 역사에 이은 4001년째 역사를 딛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가짜 레츠는 들켜버린 건 처음이라며 소멸해버립니다. 고블린은 저놈은 도플갱어 괴물이라며 악수를 받아줬다면 영혼을 빼앗겼을 거라 말하네요. 18. 주문받아. 레츠는 해왕을 찾아 브루포레아의 항구 도시에 도착하는데요. 해왕의 단서를 찾기 위해 주점으로 향합니다. 시끌시끌한 주점에 들어간 레츠에게 웨이터는 뭘 주문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해왕이 있는 장소를 주문하자 시끌거리던 주위가 조용해집니다. 옆에 바바리를 덮어 쓴 남자는 그걸 알아서 어쩌려고 하는 거냐 묻자 레츠는 힘겨루기를 하고 싶다 말하는데요. 바바리 남자는 오늘 밤 혼자 부두에 오라 말하며 주점을 나가려 합니다. 레츠는 바바리 남자의 어깨를 잡으나 중국도 원양의 환상을 보며 밤의 부두로 향하네요. 19. 시험. 부두에 나간 레츠에게 바바리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마물을 조심하라 말하자 뒤에서 거대한 문어발이 레츠를 끌어당깁니다. 거대한 문어 크라켄이 레츠를 먹으려 하나 레츠는 크라켄 다리를 썰어버리며 돌아오는데요. 레츠는 버버리 남자에게 자신을 시험한 것이냐며 싸우려 하지만 버버리 남자는 일본도를 꺼내어 크라켄을 일격에 두 동강 내버립니다. 레츠는 버버리 남자가 강하다며 긴장을 하는데요. 버버리 남자는 아까는 미안했다며 레츠에게 합격을 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해왕의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버버리 남자는 바다 너머 먼 장소에 해왕이 있으며 자신이 그곳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중국 4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레츠에게 과거 해왕의 등장을 암시하며 레츠 2세계편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